사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제가 원래는 2주에 한 번씩 했는데, 어, 어느 순간부터 이제, 어, 갑자기 라이브 횟수를 팍 줄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 조금 불편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혼자서 사실 라이브 방송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진 않습니다. 구독자 수에 비해서. 보통 구독자 수가 500명 선이라면은, 어, 아무리 적게 와도 한 5명, 10명? 그 사이거든요. 근데 근데 제가 유튜브 라이브를 하면은 5명이 오지 않아요. 어쩔 땐 저 혼자 방송할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뭐 한두 명 왔다 갔다 하는 선이에요. 저는 그 한두 명 왔다 갔다 한 것만으로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방송의 취지는 이제 소통을 하는 취지로 방송을 켰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또 방송을 하면은 이게 이 정기 강연 아니면은 뭐 책 읽는 영상이랑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이브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고심이 들었던 거예요. 방송을 해도 소통을 안 되고, 오는 사람 한두 명밖에 없는데, 과연 이 혼자서 2시간을 이끌어가는 거 물론 힘들지만, 이 상태로 2시간을 이끌기에는 내 힘으로는 너무 벅차다. 그래서 못하겠다는 얘기를 이제 슬슬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관계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확 늘어나는 거죠. 이 관계는 내가 없어도 되는 관계인가? 그래도 있어야 되나? 아, 이 과감하게 내치면 내가 나쁜 새끼 같은데? 이런, 그렇다고 해서 이 새로운 관계들 내치자니? 이것도 이상한 짓 같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제가 이 관계를 접할 수 있는 그 힘, 관계에서 이제 이 A라는 공간에 녹아들었다가, 이제 이 B라는 공간에 녹아들어야 가는 그 타이밍, 그 시간, 그 시간의 텀이 너무 길어지게 되더라고요. 이 A에서 적응한 건 빨리 벗어 던지고 B로 와야 되는데, 이 B로 녹아드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계속 불편한 감정 생기고, 그리고 이제 내가 여기에서 좀 녹아들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이러다가 너무 제가 에너지를 과하게 소모해서 이제는 여기에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말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때가 있더라고요. 이 말인즉슨 제가 이제 이 관계를 수용하는 힘이 이제 좀 슬슬 떨어져 가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은 이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니 이 관계를 수용하는 힘이 이제 조금 많이 떨어졌구나. 바닥은 아니지만 많이 떨어졌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힘듭니다. 많이 힘들어요 지금. 예, 여러분들한테 웬만해서 힘들다는 얘기를 안 하는데 기존에 있는 이 A라는 곳에서도 머물질 못하겠고, 유튜브에서도 라이브 방송을 정말 못할 것 같아요.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힘든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제가 이곳에서 뭔가 하기가 이제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가졌습니다. 못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이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를 조금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이 뭐 그런 것 같아요. 어떠한 새로운 관계를 접하게 되거나 어떠한 새로운 일을 만나게 될 경우에는 정말
늘 설레는 마음도 있지만, 때로는 그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기존의 내 관계와 이것들을 지켜가면서 이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이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 속에서 나는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누구나 갖게 될 거예요. 그게 이런 고민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수도 있고 내가 이제 새로운 일을 막 시작하는 타이밍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어떠한 고민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한 번쯤은 머리를 쥐어싸맬 정도로 치열하게 부딪히고 아파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고민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힘들게 치열하게 부딪히고 아플 정도의 생각을 하고 내 몸에 힘이 쫙 빠져나간다고 해서 그런 것이 결코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힘이 약해서 내가 연약해서 이러한 문제가 벌어졌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 내 멘탈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 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멘탈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한 사회 현상이에요. 최근에 제가 상담을 이제 한 케이스 상담을 이렇게 누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이런 얘기,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은 이제 잠시 휴직이에요. 이제 이직을 준비하는 중인데 예전에 있는 직장에 있어서 나와서 이제 지금 뭔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니 너무나도 두렵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섭다는 거예요. 왜 어떤 게 무서운가 그랬더니 내가 과연 이 새로운 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또 내가 이 새로운 일을 하는 데에 이 새로운 일을 할 때에 그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 그리고 나는 과연 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 이 일을 과연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그러면서 이러한 고민이 끝을 맺지 못해서 몇 날 며칠을 잠을 설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내 멘탈의 문제인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얘기 듣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은 설마 이런 분은 진짜 없을 거예요. 멘탈의 문제예요, 멘탈의 문제. 아니, 쉬질 말았어야지. 계속 뛰든가 아니면 바로바로 넘어가 버렸어야지. 응? 멍청한 새끼, 그것도 문제도 해결 못하고 혼자서 그 고민을 추렁추렁 쥐어싸매고 자빠졌고 저 뭔 지랄이냐? 이럴 것 같아요.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당연한 현상이에요. 당연한 현상. 멘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멘탈이 약해서 그런 생각한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우리 사람들은 어떠한 새로운 것을 접할 때나 어떠한 새로운 관계를 만나게 될 때에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많은 고민을 하잖아요. 우리 가령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물건을 새로 샀어요. 물건을 새로 샀는데 뭐 이제 건조기를 새로 샀다고 합시다. 건조기를 새로 샀는데 이 건조기를 새로 샀을 때에 이제 막 이렇게 너무 좋은 거예요. 건조기가 막 내가 옷을 넣으면은 알아서 이게 건조가 돼가지고 알아서 꺼지고 뭐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건조대는 이제 쓸모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제 건조기를 사용할 때에 그 뽀송뽀송한 감이 건조대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거죠.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제 내가 건조대를 써야 되는 건조대에서 건조기를 쓰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뭐 고민을 많이 하겠죠. 어떤 거는 건조대에다가 넣어야 되나, 이 옷은 건조기에 넣어야 되나, 건조대에 넣어야 되나 고민 많이 하겠죠. 왜? 이 모든 옷들을 다 때려 넣으면은 분명히 건조기로 인해서 찌그러진 이렇게 쫙 이렇게 말라 삐뚤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쫙 줄어드는 옷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과연 이 옷은 건조기에 넣는 게 맞을까? 건조대에다 놔야 되나? 건조대랑 건조기 같이 쓰자니 너무 복잡한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안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건강한 사람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관계나 어떠한 새로운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이제 새로 만나게 됐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B라는 사람과 친해졌는데, 이제 A라는 사람을 만날 때와 B라는 사람 만날 때가 확연히 다르죠. 그 다르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A라는 사람을 대할 때 B라는 사람과는 너무나도 다른데, 이 B라는 사람이 더 편한데, 이 B라는 사람과 얼마나 자주 만나야 돼? A라는 사람 아예 그냥 확 잘라버려? 아, 근데 얘랑 나랑 오래 있었잖아.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이게 결코 힘이 약해서, 내가 나약해서, 멘탈이 약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그러한 당연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면, 어떠한 새로운 일을 한다거나 어떠한 과정이 있을 때, 어떠한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접점했을 때에 들어오는 그 생각들을 끊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이걸 받아들이세요. 아, 지금 이런 때가 왔구나. 아, 지금 내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런 질문이 들어오는 그 시간을 수용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져. 에너지가 더 빠지고 더 힘들어집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름이 절정을 달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지금 강의가 이제 비수기 시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이제 불러주는 강의가 이제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외부에서도 이제 여름 휴가 시즌이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이 이제 여름 휴가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강의를 이제 못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방학 시즌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방학에 아이들도 학교 안 오니 이제 방학에도 강의가 스탑된 상황이 되었죠. 그런 가운데에서 저도 이제 비수기를 준비하는 시즌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 영상을 보셨거나 좀 저와 오랫동안 계신 분들은 약간 표정이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아니, 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쉬냐. 아니, 그동안 놀았으면 됐지. 왜 또 노냐. 도대체 저 놈은 뭘 하는 놈이냐. 이러면서 조금, 굉장히, 뭐라 하실 것 같은데. 저도 제가 지금 왜 쉬어야 되는지 저도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저도 지금, 이제 여기 지금 들어와가지고 지금 외부 강의 나간 지 총 한 100일 남짓밖에 안 됐는데, 이제 비수기라고 하니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예, 저 더 하고 싶은데, 예. 근데 어떡합니까? 쉬라고 하니까 쉬어야 되는 거고, 마음 같아서는 이제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은 좋겠는데, 인생지사, 시간이 흘러가는 거, 제가 어떻게 거역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 하여튼, 제가 비수기랍니다. 예. 비수기를 맞이하는 시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비수기라 그러면은, 이제, 쉬는 기간인 거고, 또 한편으로는 좀 약간 이제, 좀 생각이 많아지는 시즌인 것 같아요. 고민도 많아지고. 하여튼 이 쉬는 이 시간이 주어졌는데, 제 주변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쉬는 기간이 주어지면은 다 계획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어느 날에는 이제 친구랑 이제 유명한 거리 걸어가서 논다거나, 친구 만나서 밥을 먹는다. 친구 만나서 여행 가기, 가족들과 여행 가기, 호캉스 하기, 남자친구, 여자친구 데리고 여행 가기, 아주 멀리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는데 왜 왕숙이랑 밥 먹기는 한 개도 없는지, 제가 같이 밥 먹으면 잡아먹기라도 합니까?
예. 왜 나랑 밥 먹자 그러면 다 계획 없다고 그러는지. 하여튼,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놨대요. 근데 그에 반해서 저는 이 쉬는 시간이 막상 주어진다거나 아니면 쉬는 시간을 갖게 될 때에 저는 어느 날에는 뭐 할까? 어느 날에 이거 해볼까? 어느 날에 저거 해볼까? 이러한 생각보다 먼저 드는 생각이 뭐가 있냐면은, 뭐 해야 될까? 뭐 해야 되지?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뭐 해야 되지? 이 뭐 해야 되지라는 질문에 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제가 이 막상 이렇게 쉬는 시간을 갖게 되면은, 뭘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야 될까? 무슨 방도로 이 시간을 이렇게 해야 될까에 대한 그러한 막막한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이 막막한 생각을 갖게 되는 데는 약간 몇 가지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몇 가지 이유가 있다면, 좀 가까이에서 되게 가시적인 이유를 따진다면은, 사실 제가 있는 이곳이 파주시지만 시티 파주가 아니에요. 시티 파주가 아니라 컨트리 파주입니다. 예, 농촌 파주, 시골 파주, 예, 도시 파주가 아니라 이 파주시 외곽에 있는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이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려면 굉장히 먼 거리를 좀 이동을 해야 돼요. 이 서울 나가는데 전철로만 거의 한 1시간을 나가야 돼요. 서울 나가는데. 근데 그 전철역까지 가는데 또 뭐 역세권이 아닌 이상 또 버스나 차로 나와서 뭐 15분, 20분까지 또 가서 전철역을 이동해야 되니까 뭐 그 시간은 뭐 1시간 반, 2시간 뭐 이렇게 이동하는 데까지 그러한 게 있어요. 그 시간적인 제약이 또 걸리다 보니까 이 파주시 내에서 또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내에서는 뭐 당연히 할 게 없고 멀리 나가서 해야 되자니 시간적인 제약이 걸리다 보니까 도대체 뭘 해야 될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또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지금 이렇게 일을 시작한 지 좀 얼마 안 됐어요. 강의를 시작한 지 이제 3년이 되었지만 사실 말이 3년이지 그간 뭐 2년 반 동안은 사실 다른 강사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시간, 좀 쪽팔린 시간을 좀 많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2년 6개월 동안 강의를 하면은 이제 뭐 제가 외부로 나가서 강의를 하거나 뭐 어디 뭐 학교, 기업체에서 강의를 한 게 아니라 자체 강연을 했어요. 자체적으로. 2년 동안. 유튜브를 시작하면서부터 2년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을 모시고 뭐 강의를 하거나 제 돈을 이제 지출을 해서 뭐 룸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강연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도 좀 약간 똑같은 여건이지만 똑같은 상황이지만 예전만큼은 좀 상황은 좀 나아졌지만 지금도 똑같이 뭐 2년이란 시간, 2년 6개월 지금까지도 뭐 사람 없어서 뭐 이렇게 생돈 날리면서 자체적으로 강연을 하고 또 지금 외부에서 뭐 왕수 DC 막 해가지고 오거나 뭐 제가 뭐 방송을 나가거나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강사들은 막 아침, 점심, 저녁으로 뭐 하루에 강의 3탕 뛴다는데 저는 강의 아예 못 뛰는 날도 많고 겨우 뛰어봐야 한 탕인데 굉장히 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바쁘게 일하는데 내가 뭔가 하고 있는 게 좀 노는 시간 같은 거예요. 그 노는 시간. 그래서 지금 2년하고 2년 6개월을 계속 이렇게 노는 시간으로 제가 여겨왔고, 그리고 이제 5월 달부터 이제 학교도 나아가,
또 어느 이제 미팅도 나가, 뭐 강의 준비하러 나가, 이런 시간을 갖다가 또 막상 비수기를 가지려고 하니 이 시간이 노는 시간인 것 같은 거예요. 이 노는 시간인데 노는 시간에 또 차라리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그러한 압박이 좀 주어지다 보니까 이 쉬는 시간을 갖을 때 도대체 뭘 해야 될까라는 그러한 고민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지금 당장 이렇게 주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제가 평소에 이렇게 일을 하러 간다거나 이 쉬는 시간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하루 노는 날이 있어요. 그 예전 같았으면은 제가 카페를 갔어요. 카페에 가서 아이스티 한 잔을 마시면서 한 3, 40분 동안 고독을 씹어가며 책을 읽거나 막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나의 여유 이렇게 하면서 뭐 살면서 이렇게 여유 가져면서 놀아야 되지 않겠어 이러면서 막 이랬었는데 제가 이제 몇 달 전부터 카페를 이제 좀 안 가기 시작을 했어요. 카페를 안 가기 시작했어요. 쉬는 날인데, 쉬는 날 루틴이 카페 가는 건데, 그 루틴이 지금 약간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왜 내가 카페를 안 가기 시작을 할까? 보니까, 뭐 그 전날에 강의를 갔다 오고, 집에 늦게 들어오고, 뭐 피곤해서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렇게 차 마시고 느긋하게 보내는 게 너무 여유 부리는 것 같다라는 그 압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쉬는 날마저도 뭔가 스케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 쉬는 날에 카페를 안 가고 오히려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집 안에서. 아니면 뭐 어디 외부로 강의는 아니지만 다른 좀 혼자서 이제 집중할 수 있을 만한 공간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유튜브 편집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음에 있을 강의를 준비한다든가 다음에 있을 강의 막 이틀 뒤, 3일 뒤, 뭐 다음 주 이런 건데 이것들을 막 미리 막 준비를 해요. 이런 압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막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그간에 놀았다가 그간에 놀고 이제 좀 일 바짝 하고 또 쉬려고 하니까 왠지 그냥 시간 보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 같고 심지어 카페를 가서 좀 쉬자니 그 시간도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제가 마음의 여유를 허락해 주질 않는 그 마음의 여유를 허락해 주질 않으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일에 집중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일에 집중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뭐 이게 하루 쉬고 뭐 이러면 하루 정도 이제 쉬면은 뭐 이제 뭐 다른 일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만 지금 이 같은 시즌은 최장 한 달이에요. 최장 한 달. 한 달이라는 그 시간 동안 나는 뭘 해야 될까라는 그러한 압박이 되는 거예요. 한 달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냥 놀면 안 될 것 같고 마냥 쉴 수도 없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뭐 하지? 그런 고민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이 6월 달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6월에도 똑같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좀 일을 많이 해요. 일요일에 교회를 낮에 가면은 집에 오면 거의 한 밤늦게 오고 뭐 주중에도 교회를 한번 가면은 거의 뭐 밤 11시, 12시 이쯤 돼가지고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한 4월, 5월 달, 한 2달 동안 제가 교회 아침에 갔다가 저녁 밤늦게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이제 아는 사람들이 이제 요청하에 한 달, 6월 한 달은 자기가 내가 왕수디 씨 일을 커버해 줄 테니 한 달 쉬셔라. 한 달 쉬셔라 그랬는데 그 이제 쉰다고 얘기는 했지만 제 마음에는
안정감보다는 여기서 불안함이 막 밀려오는 거야. 한 달을 쉬어야 되는데, 한 달 동안 내가 교회에서 뭘 해? 뭐 해? 이런 느낌이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쉬었는데, 사실 쉼을 쉬었다고 하지만, 사실 쉬지는 않았어요. 앞에서 막 이렇게 해왔던 일들이 있는데, 이 일을 한 달 동안 놓는다는 게 사실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뭘 했냐, 그 한 달 사이에 다른 사역을 했어요. 다른 사역을 했어요. 뭐 이제 예배에, 뭐 제가 하고 있는 일도 뭐 교회에서 예배를 돕는 일이지만, 다른 곳에 예배를, 돕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 광경을 본 사람들 중에 일부분이 이제 기가 쉬어라고 내줬더만 또 다른 일을 하고 자빠졌네, 뭐 이런 수도 있고, 저 진짜 심각하다, 기껏 쉬라고 했더니 왜 또 다른 일을 했냐, 이거 일중독이다, 좀 쉬어라, 뭐 이런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쉬어야 되는데 안 쉬고 다른 일을 하니까 이 보는 사람도 답답한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 한 달이라는 쉬는 기간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막막한 거야. 뭔가를 해야 되는데 쉬자니 좀 그렇고, 뭐 일을 하자니 계속 신경 쓰일 거고, 또 내 맘대로 일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쉬는 시간에 대한 고민이 지금도 계속 갖고 있는 거야. 6월에도 쉬었는데 또 뭐 해야 되나 이랬다가, 이제 좀 한쪽에서 좀 일이 좀 생기려고 하니, 이제 강의를 쉬어야 되는 이 한 달. 이 강의를 쉬어야 되는 이 한 달 동안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일을 해야 하나? 이러한 고민이 이제 생기는 거죠. 쉬는 기간이 주어졌는데, 쉬자니, 뭔가, 스스로가 그동안 쉬어온 게 있고, 계속 일을 해왔는데, 또 쉬어야 되냐? 이제 일 좀 하려니 또 쉬어? 이러한 생각에 그 압박감이 들어서 도대체 뭘 해야 되지? 이러한 생각을 하는 거죠. 뭘 해야 되나? 일을 해야 돼. 쉬어야 되는데, 쉬자니 좀 그런데, 그렇다고 또 일을 하면 또 이게 내가 또 하는 거랑 또 뭔가 맞물리네? 이러면서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이러한 막막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 쉼을 갖는 것에 대해서. 네. 안녕하세요. 수디입니다. 낯선 곳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신 분들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예, 저도 지금 휴가를 보내고 있다가 갑자기 이게 무슨 촬영인가, 지금 저도 한편으로는 당황스럽지만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또 얻어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전라남도 화순에 있는 포프리입니다. 포프리는 이제 좋은 음식으로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는 기업인데, 이 기업에서 운영하는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을 또 뵙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나 혼자 산다 영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트로트 가수의 영상인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자기 고향 목포와 같은 그런 스팟을 찾기 위해서 서울 한강 이곳저곳을 이제 다니는 그러한 장면이었어요. 그러한 에피소드를 가지고 이제 나 혼자 산다 영상이 시작되었는데, 그 영상을 보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그러한 장소를 찾아서 마무리는 힐링됐다, 기분이 좋다 라는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말미에서 그 가수가 눈물을 짓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스팟을 찾으러 다녔지만 솔직히 기분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되었더라고요. 그 말의 이유를, 그렇게 말한 이유를 들어보니,
자기가 아무리 좋아하는 장소, 원하는 장소를 찾았다고 한들 나한테 함께 할 사람,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좋은 곳에 있다고 한들 사람이 없으니 외로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란 게 뭐 그 한강 주변에 뭐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스팟이 나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해줄 뭐 가족, 친구를 의미하더라고요. 저도 요즘 이 여행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고독, 외로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 휴가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이 외로움과 고독에 대한 내용들에 꽂혀가지고 혼자서 뭐 고독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때로는 혼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피해서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때가 필요하다. 이것이 고독의 미학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반면으로는 고독의 해학이라고 해가지고 늘 혼자 있는 것만 좋은 건 아니다. 때로는 함께할 시간도 필요한데 그 함께할 시간을 내가 찾지 못하고 그렇다면은 오히려 그 고독은 오히려 해로울 뿐이다. 그 고독 속에서 내가 외로움을 남겨주고 주변에 함께할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고독의 해학이라고 했어요. 이 글을 언제 얘기하셨나요? 라고 묻는다면 제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시면 소상하게 아주 길게 써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너 인스타그램 들어가기 싫다 그러시면 안 보셔도 됩니다. 예. 오늘 다 풀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 외로운 고독의 감정을 가지고 이 혼자서 또 휴가를 화순으로 왔는데, 어제 중록원을 가면서 어제는 온전히 저 하루의 시간을 보냈는데 대표님께서 하루는 혼자서 시간 좀 보내봐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순간 좀 겁이 났습니다. 나는 혼자 시간 보내지 않으려고 여기 온 건데 혼자서 어떻게 시간 보내지? 결국에는 난 또 혼자인가? 이러면서 도대체 이 의도는 뭘까? 이러면서 혼자서 온갖 고민을 했어요. 그 고민을 가지고 간 데가 중록원이었습니다만 중록원 열심히 걸어 다니면서 이 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한 답은 덥다. 예, 아침 10시부터 폭염경보 떨어지고 대나무 숲인데 왜 더운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유독이 저한테만 햇빛이 좀 뜨겁게 내리쬐는 느낌이 들어서 손수건이 거의 다 젖을 정도로 땀이 흘러내려서 덥다. 예, 결국에는 중록원 가서 나는 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조금 중록원이 더우니까 이제 좀 더위를 식히려고 그늘이 조금 많이 있다는 메타세카이어 길로 갔는데 거기도 더웠습니다. 거기도 더워가지고 빨리 앉을 곳 찾고 막 그러면서 길을 걸었는데 참 신기하게도 다른 분들은 덥지 않고 막 즐겁게 깔깔깔깔 거리면서 막 아주머니들은 막 이렇게 손바닥 막 치면서 막 다니시고 막 그러한 광경을 보는데 왜 나는 이렇게 덥기만 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막 더워가지고 이제 좀 그늘 안에 좀 앉아 보려고 이제 했는데 딱 눈에 벤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벤치에 앉아서 이제 멍하니 이제 시간을 보는데 그 멍하니 앉은 시간 가운데에서 비로소 떠오르던 생각, 나는 왜 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될까? 왜 나한테는 유독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세게 몰려올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생각을 해보니까 어쩌면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몇 가지 이유가 있다면은 처음으로는 미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미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강의를 지금 이랬거나 저랬거나 한 3년 넘게 했고 그리고 학교를 비롯해서 외부 강의를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이 온전히 내 시간이 아니라 그들만을 위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을 위한 시간을 내려놓고 조금 나만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러기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 게 혼자만의 시간. 그러니까 이 시간은 자의적인 고독을 선택했던 거죠. 그 미학의 관점에서 이 고독은 나를 위해서 나에게 철저하게 집중하기 위한 그러한 시간이었다라는 게 첫 번째 의미인 거고, 해학의 관점, 여기서 말하는 해학은 뭐 누군가를 웃기기 위한 그 해학의 관점이 아니라 해로울 해자를 써서 쓴 해학입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도 안 나와요. 제가 지은 거라서 그 해로울 해자만 없는 단어인데 이거 얘 왜 거짓말해? 제가 지은 거니까 당연히 없는 단어예요. 하여튼 그 해로울 해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저에게는 이 함께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제 나이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만으로 29살이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이제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이제 어느덧 많이 컸어요. 예, 지금 사진으로 화면에서는 좀 작게 보이겠지만 다 큰 거예요. 예. 이제 큰 사람이니까 이제 가족들도 이제 이 자식을 조금 이제 분리를 시켜야 된다 해서 부모님도 저한테다가 이제 너는 휴가 이제 따라오지 말아라. 우리 둘만의 시간을 좀 갖게 해달라 이러면서 이제 저는 또 분리가 되고, 또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친구들은 이제 저는 좀 물리적인 거리가 있어서 이 물리적인 거리로 인한 그 제약이 딱 걸리는 거예요. 이제 만나려면은 뭐 중간 지점 어디서 만나야 되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렇게 휴가 오는 거, 여행 오는 계획조차도 쉽지 않아서 이들에게는 어쩌면은 물리적 거리로 또 정서적 거리로 가까운 순번, 그 가까운 순번에서부터 만남이 시작되는 게 아마도 그렇게 해서 관계가 형성된 거고, 어쩌면 저는 그들에게 있어서 거리는 좀 있고 멀리 있다 보니까 아마도 제가 이들에게 번호표는 아마 뒷순번으로 밀려나지 않았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거는 예상하지 못한 고독을 주는, 그 예상하지 못한, 또 어쩌면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변수에 의한 그러한 고독인 셈인 거죠. 뭐 이러한 고독의 미학과 해학이 저한테만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미학이 있을 거고 해학적인 관점에서의 그 고독이 주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찾아올 때에 이 외로운 상황 가운데에서 나는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좀 분류가 좀 될 것 같아요. 진짜 외로워서 못 사는 사람, 저 같은 사람 외로워가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막 안절부절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어느 정도 나는 충분히 일정 기간 외로운 시간을 좀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하시는, 그 고독을 좀 어느 정도 즐기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것 같은데, 먼저 본다면은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로는 그 고독의 시간을 온전히 좀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로움 감정이 찾아오면 그 고독이 어디서 비롯됐는가, 왜 나는 외로워야만 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기보다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지고 나서 그 질문에 대한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질문에 대한 행동을 하는데
어쩌면 그게 내가 밀린 집안일을 한다거나, 밀린 청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살펴보지 못했던 또 누군가를 찾아본다거나, 또 도서관 가서 책을 읽는다거나, 음악을 듣는다거나, 철저하게 나 혼자 할 수 있을 만한 거, 혼자서 카페 가는 것도 좋고요. 그러한 방법을 택해서 이 고독의 순간을 잘 지나가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거는 아주 짧고 일시적인 방법이고, 조금 긴 방법이라면은, 긴 시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시간을 무사하게 지나가게 해줄 수 있는 친구를 만드셔라, 아니면 연락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드셔라 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다짜고짜 뭐 한동안 만나지 않았던 뭐 영미 언니한테 전화해서 뭐 언니 잘 지내지? 이렇게 뭐 언니 우리 만날까? 야 영수야 철수야 잘 지내지? 우리 만날래? 갑자기 그러지 마세요. 뭐 안 만났던 친구 갑자기 만나면은 어색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되려 그 친구들이 좀 이상하게 보겠죠. 뭐 내가 얘한테 뭐 잘못한 거 있나? 이러면서 조금 그러한 게 있기 때문에, 평소 나를 수용해 줄 수 있는, 나를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러한 친구를 만나거나 그런 친구에게 연락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조금 멀어졌던 그 거리를 조금씩 좁혀 나가면서 내 외로움을 조금 이겨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무조건 함께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누가 하셨냐면은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께서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에 조금 반기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람에게는 때로는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고독의 시간이 밀려올 때, 때로는 이 시간이 나 혼자의 시간, 내가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시간이다 생각하고 그 고독의 미학을 조금 즐기셨으면 좋겠고, 또 내가 왜 이 외로운 감정이 밀려오나, 나는 왜 혼자일까 라는 그 해학스러운 질문이 밀려올 때, 그때 그 고독을 생각하면서 너무 자기 자신을 외로움으로 빠뜨리지 말고, 가까운 친구들, 내가 자주 연락한 그 친구들을 통해서 나는 결코 외로운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결코 외롭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면서 외로운 시간이 찾아올 때 그 외로운 시간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3살이나 되었지만 사람과 교류하는 게 버겁습니다. 친구하고 더 친해지고 싶지만 친해지지도 않고 많이 외롭습니다. 또 실수하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1년 정도 받았지만 아직도 인간관계가 막막합니다. 아직 친구하고 가까워지는 대화법을 모르겠고, 사람 간의 거리감은 당연하지만 거리감을 느끼면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또한 친구가 다른 친구들을 만나고 친하게 지내며 밉고 질투나요. 이 뭔 심보입니까 이거 지금? 무슨 심보예요? 친해지고 싶은데 다가갈 순 없어. 근데 네가 딴 놈이랑 친하잖아? 나 질투나. 뭐 이런 뭔 심보인지. 사실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요 나이대일 거예요. 23살쯤에 되는데, 23살쯤에 제가 이제 갑자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기 이전에, 또 1인 방송을 하기 이전에 제가 인터넷 라디오를 했어요. 이제 저의 또 다른 숨은 직업이 나오죠. 제가 인터넷 라디오를 했었는데, 그 인터넷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저를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사람 전혀 안 만났고, 사람 만나려고 하면은, 좀 뭔가 이렇게 다가가려고 하면은, 뺨때기 효지게 쳐맞고, 혼자서 그렇게 거의 한 몇 년을 있다가, 이제 23살쯤 돼가지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고 또 사람들을 만나니까 이게 너무 버거운 거예요. 이 인간관계가 이제 너무 버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을 알게 되고 또 이 사람마다 막 이렇게 성격도 다르고 뭐 맞춰야 될 것도 많으니까 너무 막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사람들이 너네 다 꺼져라, 내 주변에 오지 말아라, 나한테 말 걸지 말아라, 난 너네랑 친해지고 싶지 않다, 아 피곤해, 아 피곤하다, 오지 마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에요. 버겁다고 해서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보면 모든 관계들이 일단 다 버거운 사람들이에요. 버거운 사람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일부는 또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갔는데 내가 이렇게 친해지려고 뭔가 하자니 좀 뭔가 이게 브레이크가 걸리는데 이 브레이크가 이쪽에서 걸리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친해지기 위해서 뭔가를 했는데 하려고 하니까 저 사람이 나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했다가 내가 이 사람이랑 영원히 못 친해지지 않을까? 나는 그러한 생각에 의해서 내가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또 내가 원하는 목표를 또 못 이루는 거죠. 저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어. 그래서 이것 좀 하려고 그랬는데 저 사람이 날 부담스러워하네? 못 다가가고, 거리감만 느껴지고, 그럼 또 친해지기 실패. 이런 패턴인 것 같아요. 지금 이분도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친해지고 싶어. 다가갔어. 근데 뭔가 내가 실수한 것 같고 저 사람이 부담스러워할까봐 겁이 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다가가는 계속 주위만 맴도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궁금한 거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친구랑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내가 친해지고 싶은 친구와 친해질 수 있을까요? 사람과 가까워지는 대화법도 모르겠고, 제 성격이 모르겠지만, 괜히 막 심술 나고, 저도 가끔가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한때 그랬는데, 제 4년지기 친구가 있는데, 얘가 다른 애랑 친하게 지냈어. 근데 괜히 심술이 나. 나는 얘랑 친해지는데 막 이렇게 갈까 말까 이렇게 하는데, 딴 새끼는 이 다른 애는 이해인데 너무 쉽게 나가네. 그러면서 괜히 심술나고 짜증날 때가 많아. 내가 친해지지 않는데 네가 왜 친해져? 이러한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괜히 질투심 나죠. 괜히 저 사람한테 뺏긴 것 같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나 모르겠는데, 괜히 뺏긴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지금 제가 이거 순서대로 좀 얘기를 할게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많이 얽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첫 번째, 어떠한 기술이나 테크닉은 없다. 어떠한 기술이나 테크닉은 없어요. 인간관계에는요, 어떠한 기술이나 테크닉이 있고 그런 게 있다면은 학교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교과서가 탄생했어야 됐고, 사람의 특징을 다 담아놓은 그러한 책이 있어야 돼요. 교과서가 나와가지고 수업을 했어야죠. 근데 인간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마다 다 고유의 컬러가 있고 고유의 특성이란 게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다르고 친해지는 방식도 달라요.
어떠한 방식으로 친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아닌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기술이나 테크닉을 논할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라는 게. 만약에 어떠한 다른 고민 상담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를 해놓고 너는 이게 문제야. 이럴 땐 이렇게 써야지. 저럴 때 써야지. 이때는 이렇게 나가보세요. 저렇게 나가보세요. 뭐 이 테크닉이 좋습니다. 저 테크닉이 좋습니다. 라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내리시는 분이 있다. 그러한 상담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그 상담사를 권하진 않습니다.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틀에 맞춰서 짜놓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사람의 고유의 컬러를 무시하고 억지로 색을 칠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사람마다의 고유의 다양성을 배제하고 보는 게 아닐까. 어떻게 사람이 다 저기 본인 같겠습니까? 사람이 다 다른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 그렇다고 해서 테크닉이 없으니까 뭐 인간관계 친해지기 글렀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친해지고 싶거든. 그냥 본인의 진정성을 대로 나가는 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운 답이에요, 지금. 본인의 진정성을 놓고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분명히 제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가,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면서도 또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내 진정성으로 사람을 진정성으로 어떻게 다가가요? 이것도 답도 없고, 또 진정성으로 내가 나아간다고 한들 그 진정성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진정성으로 나아가는데 내가 이게 갖고 맞나 아닌가 이게 또 흔들리기도 하겠죠. 내 진정성을 갖고 나아가라는 거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갖고 행동하시고 움직이시면 된다라는 거죠. 내가 이 사람과 친해지고 싶은 대상이다라 그러면은 뭐 약간의 부담은 갖고 있어야겠지만 그래도 조금 편안하게 말 한마디 걸어보고 일상적인 말 걸어보고 뭐 이 사람이 하는 얘기에 좀 약간 뭐 공감도 해주고 동의해주고 뭐 말을 못 하겠더라도 이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듣고 있다 하면서 뭐 고개 끄덕이는 정도, 그 정도의 모션을 약간의 부담감은 갖고 취하는 게 어떨까 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친해지고 싶은 관계의 대상으로 여긴다면은 뭐 약간의 부담감은 있겠지만 그 사람에게 내가 나타내는 행동은 어떠한 불편하거나 부담감, 너무 이렇게 뻣뻣하기보다는 조금 자연스러운 모션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게 1번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진정성을 갖고 나간다는 거는 내가 이 사람과 친해지고 싶은 관계로 여겨진다라고 그러면은 나도 내가 이 사람에게 선을 정해요. 선을 정하는데 이 선을 정하는 거는 넘어야 할 선과 넘지 말아야 할 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떨 때에 반응을 하고 이 사람은 어떨 때에 조금 반응을 안 하거나 좀 예민해지는구나라는 그 선이 이제 조금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조금 친해지고 싶은 대상으로 본다면, 그렇게 본다면은 이 사람에게 내가 어느 정도 다가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 이제 뭔가 확 들어오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조금 뭔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 사람과 여전히 어색한 관계, 친해지고 싶은데 못 다가가는 관계,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이 사람이 뭐 어떤 것들을 하든지 간에 눈에 안 들어와요. 뭐가 들어오느냐? 계속 그 생각만 해요.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 저렇게 하면 괜찮을까? 아, 이렇게 했다가는 자꾸 이렇게 걸릴 텐데, 아, 저렇게 하면 제가 하나 싫어하는 거 아니야? 요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친해지고 싶은 관계로 여긴다면은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서 뭔가 이렇게 선이 보이는데, 내가 계속 친해지고 싶은데 어색한 관계, 불편한 관계, 뭐 여러 가지 막 꼬리표가 막 단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계속 나만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 행동을 하려고 할까 말까 하는 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 되게 좀 희한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진정성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죠. 어떠한 진정성?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본다. 그 사람을 봐라. 그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이게 들리게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어떤 반응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게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한 행동이 보이고 언어가 보임으로써 뭐 선을 볼 수 있는 선이 잡히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과 나 사이,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어떠한 나의 반응도 자동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숨을 쉬어야 할 때 쉬지 않고, 숨을 쉬지 않을 때 안 쉰다면, 움직여야 될 때 몸을 좀 노곤하게 놔주고 뭔가 마셔야 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 틈을 허용해 주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여유를 허락해 줄 때 비로소 내가 내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거고, 내가 앞만 보고 달렸던 그 목표점만 그동안 보고 왔다면, 잠깐의 여유를 가지고 쉴 때에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